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주제 8 드디어 1차 방정식과 그 해를 해결하는 일들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 첫 차시로서 여러분들하고 방정식과 항등식을 구분하는 것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방정식과 항등식을 말하기에 앞서서 얘네들을 포함하는 등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저울이 하나 보이죠. 자, 왼쪽 접시에는 x가 3개가 있으니까 3x 이렇게 쓰면 되겠고, 오른쪽에는 x 하나와 5 하나 1 하나가 있으니까 x 더하기 5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울은 수평이 맞춰져 있죠. 자, 서로 무게가 같다라는 거죠. 요 녀석과 요 녀석의 무게가 같다. 그러면 우리는 기호를 어떻게 씁니까? 등호의 기호를 쓰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등호의 기호를 써서 나타낸 이 식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등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등식. 등호의 기호가 있는 식이 바로 등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여기 보면 선생님하고 등식의 정의를 보면 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등호를 사용하여 수나 식이 서로 같음을 나타낸 식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보면 이 왼쪽과 오른쪽이 있잖아요. 그죠? 이 왼쪽 부분을 우리는 좌변, 오른쪽 부분을 우리는 우변, 그리고 이 둘을 합해서 양변, 이런 용어를 씁니다. 이 등식은 항상 등호를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식을 좌변, 오른쪽에 있는 식을 우변, 양쪽을 양변이라고 우리는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하면 좌변, 우변, 양변, 이런 등식에는 좌변, 우변, 양변으로 그 부분들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등호가 있는 것은 등식인데, 이렇게 이것은 등식일까요? 아니죠. 부등호가 있죠. 그러면 얘는 등식이 아니고 부등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그냥 등호가 없죠. 얘는 그냥 식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x가 한 개 있으니까 무슨 식? 1차식. 1차식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우리가 배운 개념으로는. 자, 모두 등호가 없으므로 등식이 아니다. 자, 등식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이해하겠습니까? 자, 그렇게 등식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등호를 이용하여서 수나 식이 서로 같음을 나타낸 식입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 등식 안에는 우리가 두 가지 종류의 유명한 식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선생님하고 같이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두 식에 대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같이 생각을 해보자. 자, 이 왼쪽에 있는 이 식과 오른쪽에 있는 이 식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할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우리가 값을 하나씩 넣으면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x에 1을 넣으면 좌변, 이 등식의 왼쪽 변을 좌변이라고 하죠. 좌변에 가면 값은 1 플러스 1에서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변은 이 상수 3이니까 서로 같아요? 같지 않아요? 같지 않죠. 그래서 이 등식은 거짓이겠네요. 그죠? 왼쪽은 2고 오른쪽은 3이니까 x가 얼마일 때? 1일 때. 자, x에 2를 넣었을 때 식의 값을 생각해 보도록 하죠. 좌변은 x 자리에 2가 들어가니까 2 플러스 1이 되어서 3의 값이 되고, 우변은 3. 이번에는 어때요? 이번에는 x에 얼마를 넣었을 때? 2를 넣었을 때 좌변의 값도 3, 우변의 값도 3으로서 그 값이 같네요. 그때는 이 등식이 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자, 세 번째, x가 3을 넣으면 3 플러스 1로서 좌변의 식은 4, 우변은 3으로서 역시 같지 않네요. 자, 다른 것을 넣어봐도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왼쪽 식은 어떠냐면 모든 x가 아니고 특별한 어떤 x 값에 대해서만 좌변과 우변이 같아서 참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왼쪽 변에 있는 식은. 자, 오른쪽 변의 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변은
x에 1을 넣으면 좌변의 값은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2 곱하기 1 해서 계산하면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오른쪽 우변도 체크해보면, 좌변과 우변을 체크해보면 우변은 3 곱하기 1 해서 역시 3으로써 어때요? 등식이 성립하네요. 참이네요. 자, x가 2일 때는요, 자, 2 더하기 2 곱하기 2 해서 6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변은 3 곱하기 2 해서 6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역시 x가 2일 때도 참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x가 3일 때도 3 플러스 2 곱하기 3 해서 3이 6 플러스 3이니까 9가 되겠죠. 우변은 3 곱하기 3에서 3은 9가 되겠네요. 역시 9로서 좌변과 우변이 같아서 이 등식은 참이 되겠네요. 어때요? 이 오른쪽에 있는 등식은 x가 1일 때도 3과 3으로서 등식이 성립해서 참, x가 2일 때도 6과 6으로서 등식이 성립해서 참, x가 3일 때도 좌변과 우변이 9와 9로서 등식이 성립하고 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x가 1이든 2든 3이든 어떤 값을 갖더라도 x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참이 되네요. 자, 얘는 x의 값과 x의 값과 상관없이 항상 어떻게 되는 식이에요? 등식이 성립하죠. 항상 등식이 성립하죠. 항상 참인 등식이죠. 오른쪽은 특정한 x에 대해서만, 특정한 x에 대해서만 등식, 참인 등식이 참이라고 해야 되나요? 등식이 대해서만 참인 등식이죠. 맞습니까? 좌변은 특정한 x에 대해서만 참인 등식, 오른쪽은 항상 참인 등식, x의 값에 상관없이. 자, 서로 본질적으로 다르죠. 자,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을,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얘를 항상, 이 오른쪽부터 할까요? 이 오른쪽 항상 참인 등식, 항상 참인 등식, 항상 참인 등식, 항등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이거 특별한 x에 대해서만 참인 등식, 얘를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특별한 x를 바로 방정식의 해라고 하고,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방정식을 푼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특정한 x에 대해서만 참인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하고, 그 특정한 x가 바로 방정식의 해가 되고,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을 방정식을 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용어를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됐습니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방정식이라고 한 것은 x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또 거짓이 되기도 하는 그런 등식을 우리는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참이 되게 하는 그 x를 바로 뭐라고 하는 거야? x의 값에 따라 참이 되게 하는 여기다 바로 쓸까요? 자, 잠깐만. 자, 참 x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한다고 했는데, 참이 되게 하는 그 x를 방정식의 뭐라고 한다? 해라고 한다.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 값. 됐습니까? 그리고 미지수라고 하는 것은 방정식에 있는 이 문자 x, y들을 우리는 방정식에 있는 미지수, 문자를 미지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을 뭐예요? 방정식을 푼다라고 말합니다. 해를 구하는 것을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방정식 이해됐죠? 자, 항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이거는 어떤 x에 대해서
x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뭐가 되는, 항상 참이 되게 하는 그런 등식을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말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좌변과 우변이 이렇게 같다면 그건 항등식이 되는 거예요. 자, 방정식과 항등식의 구분 여러분들 명확하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방정식은 등식이 성립하게 하는 그 특별한 x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게 바로 해가 되고 그 해를 구한 것을 방정식을 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항등식은 어떤 x 값을 넣어도 항상 참이 되는 그런 등식이에요. 등식, 그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자, 뭐 간단하게 이론을 설명하는 것은 여기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